2부 시작하겠습니다. 폼페이오가 청와대를 다녀가고 난 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거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일 간의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확정적으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잡혔다는 거죠. 이 나라의 움직임을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폼페이오하고 만나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속 시원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해오던, 미국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오던 종전선언이라는 시원한 카드를 선물로 던져주지 않고 뭔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은 잘 돼간다 하면서도 자기가 생색낼 일은 하나도 안 내니까, 저는 이 말씀이 김정은 위원장이 누굴 만나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오고 아베와 김정은이 다시 수교를 하고, 다시가 아니라 수교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다시 수교는 아닙니다. 이게 저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가는 이 비핵화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끌어들여서 미국의 페이스를 조절을 하자, 약간은 페이스메이커로 쓰자. 미국 쪽에선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북한 쪽에선 페이스메이커로 쓰자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자문을 주는 교수도 김정은 자신이 워싱턴을 간다면은 10월 내에도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불러줬어요? 워싱턴을 오라고? 백악관이 10월 내로 11월 6일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중간선거 전에 이미 트럼프는 자기 얻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과는 아니지만 중간선거에 별로 손해되지 않을 정도로 모양새를 입은 폼페이오 4차 방북을 통해서 얻어놨는데, 왜냐면 어쨌든 사찰도 한다, 미국에서 원하던 용어를 북쪽에서 내줬으니까 이건 그냥 고철 단지거나 말거나 가네. 근데 왜 해요? 백악관에 부를 이유가 없죠. 머리 아프지 도리어. 한번 왔다 가면 국민들의 기대가 훨씬 더 커지고 민주당의 압박이 훨씬 더 커지고, 그냥 영변 핵사찰만 진짜 핵시설만 폐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검증 신고 사찰 다 받아내라, 최소한 신고서라도 받아내라는 압력이 나오는데 끌고 부스럼을 왜 내겠어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 바쁜 중에 평양을 온다? 있을 수도 없는 시나리오죠. 물론 북쪽에서는 이번 폼페이오와의 미팅에서 평양 와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10월 말 안이 아니라도 그 가능성은 거의 없죠. 미국 쪽에서 기선을 잡고 이미 유럽이나 IAEA가 있는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돕고 중국도 돕고 비핵화를 위해 그들이 돕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국가들이에요.
돕는 지도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내놓고 지금 딴지를 거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어떻게 딴지를 걸어요. 근데 이렇게 딴지를 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인다 이 얘기는 새로운 질서를 한반도에서 새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북아의 새 질서를 만들자는 것은 야 미국 너 혼자 설치지 마. 이제 내가 한국이 중국 러시아 끌어여서 북한 도울 거야. 김정은이 원하는 게 해줄 거야 라고 밖에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워싱턴 쪽에는. 거슬리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중국이 지금 폼페이오에게 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사진 제가 이걸 캡처를 해가 올리지를 못해 그런데 보이시죠? 왕이 눈이 원래 맵습니다. 아주 눈에 살기가 상당히 강한 관상이에요. 제가 관상도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그 소갈이 보통이 넘는 이 깡다구가 있고 깡이 있고 한 번 사람을 뭐 하면 꼭 끝장을 보는 꼭 뒤끝이 있는 그런 관상이에요. 폼페이오가 웃고 있어. 근데 왕이가 뭐라고 포문을 열었다. 폼페이오 당신 오길 기다렸다. I was waiting for you so desperately. 네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얘기는 보고 싶어서가 아니야. 오면 너 진짜 주먹으로 턱이라도 한번 갈기고 싶었기 때문에 네 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떻게 미국이 중국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무역전쟁을 이렇게 가지고 말이야. 중국을 지금 어렵게 하고 뭐 애플이니 구글에다가 무슨 전자칩을 심었다면서 그 회사들 부품을 쓰지 말라 그러고 미국과 기업도 하지 사업도 하지 말라 하고 그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 하고 시진핑은 이미 무역전쟁에서 결사항전을 얘기했지만 속으로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야? 폼페이오가 간 건 지금 무역 문제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갔지만 이것이 무역 문제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작년 유엔 제재 결의를 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는데 원래 협력을 안 하니까 무역전쟁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이 선언하고 무역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전쟁, 군사력 전쟁까지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 야 너들 작년에는 북한 비핵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 올해는 왜 이러냐. 나 가만히 있겠다. 진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하고 그 워닝을 계속 주다가 내놓은 게 공개적인 무역전쟁이에요. 사실 5월 17일 5월 달에 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굉장히 좋은 결론을 뭐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 뒤집은 게 트럼프예요. 이걸 중국에 대한 무기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국이 뒤에서 북한 핵 문제를 조절하고 있다는 걸 왕이가 이실직고한 게 있습니다. 전혀 자기들은 영향력이 없고 뭐 북한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하는 얘기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원한다면 대중무역전쟁과 대중비난을 중단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에 대한 하나의 무기로 이때까지 써먹고 있다라는 걸 이실직고한 거는 사실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북한 비핵화 하는 걸 협조를 얻어내고 싶으면 대중무역 전쟁 그만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택없이 기술을 훔쳐가니 어쩌고, 이 택없이는 중국적 표현이죠. 기술을 훔쳐가니 어쩌니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도둑놈으로 보이고 예의 없는 국가로 만들고 국격을 낮추고 모욕을 주는 짓 하지 마라. 폼페이오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문제는 사실 무역 문제도 잠깐 얘기했고, 기술 도둑질하는 얘기도 좀 했고, 비핵화 문제도 얘기했어요. 미중은 근본적인 이견을 갖고 있으며, 거짓말, 참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우리는 너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중국의 행동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말로서 우려지만 까불면 죽어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중국이 뭐라 했냐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다.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 뭐예요? 쌍중단이에요, 쌍중단. 그 비핵화와 북쪽이 비핵화 선언을 하면은, 비핵화를 추진하려면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걸 내놔라는 거예요. 상응하는 거, 종전선언. 북한이 이때까지 주장하던 종전선언. 그리고 유엔 제재 해제하는 거고. 뭐 이미 니키 헤일리 대사하고 중국 안보리 이사국이 급히 만나서 소집을 해가 얘기할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입을 모아가 미국에게 한 얘기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목적이 아니지 않냐, 수단이니까 좀 풀어줘라라고. 이런 거 안 풀어주면 중국은 어떻게 한다?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중시하고,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중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하며, 이 응하는 방법에서 중국은 중국만의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 할 때에 그 전후 분위기, 바로 직후 분위기, 전전 분위기, 중국이 쓴 얘기가 우리는 협조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이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국만의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중국만의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미중 무역 가지고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이렇게 중국의 경제를 뿌리채 지금 흔들고 30년 성장해온 경제 성장을,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바로 꼴짜기로 내리꽂도록 흔들고 있다면은 끝까지 북한 비핵화 문제를 김정은에게 유엔 제재를 다 위반하면서까지도 김정은을 돕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비핵화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중국도 안다. 나라는 거는. 말은 왕이가 하지만 시진핑 생각이죠. 나도 안다. 시진핑 나도 안다. 북한이 필요한 건 돈이라는 걸 안다. 근데 미국은 유엔 제재를 끝까지 목을 조으면서, 유엔 제재라는 그 수단으로 북한 목을 조으면서 끌고 북한 비핵화 받아내려고 하는데, 중국만의 독특한 방법, 우린 유엔 제재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해제하고 북한이 비핵화 끝까지 안 하도록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만의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앞으로 얘기할 때는 너하고 북한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사바사바 하지 마라 이거예요. 반드시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전부터 중국이 주장해온 거고. 어디까지? 결국 불가피하게 주한미군 철수할 때까지 중국은 밀고 나가겠다. 이 뜻을, 이 엄포를 지금 놓는 거예요. 이 용어는 안 썼죠. 이 엄포를 놓는 거예요. 폼페이 다 알아들어.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올 걸 폼페이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고 해보는 데까지 해봐라는 거죠. 양세스 정치 외교를 담당하는 정치국원이에요. 국무위원이. 똑같은 왕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 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기를 바란다. 자, 양채적 위원이 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왕이 얘기와 같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들랑 중국 무역 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형태가 미북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라는 걸 가지고 개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꼴 형상을 냈어요.
미국과 북한을 개로 표현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형상을 비교를 하자면 서로가 네가 먼저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싸웠어요. 순서의 앞뒤가 달랐는데 지금 똑같은 논리를 중국이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비핵화를 원하면은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풀어. 미국은 무역제재 안 당하고 싶거든. 참, 무역제재 맞습니다. 무역전쟁 계속 안 끌려들고 싶으면은 앞장서서 북한 비핵화 문제 풀어. 이제 이 미북 간의 이 꼬리 물던 체인이 중국으로까지도 확산이 된 겁니다. 이미 미중 간의 경제전쟁, 군사력 전쟁은 올해 들어서 트럼프가 소극적인 협력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응 내지는 중국에 대한 공세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설사 북한 비핵화 문제를 중국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미국 혼자서 해결할 자신이 있다라고 거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북한 핵무기가 미국에 위협이 됩니까? 미사일 몇 발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 역시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국방수권법에 보면 북한 비핵화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 위치로 올려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도 예산을 상당 부분 더 올려서 올해 국방 예산이 7,160억 불입니다. 110원으로 1,100원으로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770조, 780조. 우리 48조에 비하면 한 17배 정도 되죠. 우리 국방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 전략적인 우선순위, 중국은 당사자야. 그리고 북한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중간선거에만 이기면은 북한 핵 문제를 더 이상 이미 6월 10일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외교 전략의 최상위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처음부터였지만 어느 기간 동안 잠깐 북한 핵 문제가 최우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온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을 뿐이지. 이제는 구스러기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톰페이가 또 이번에 가서 확인했어. 어떻게? 그렇게 목을 매던 종전선언 치우고 이제 그건 둘째를 두고 대북 제재부터 먼저 완화해달라는 얘기는 김정은이 똥줄 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 새 질서를 만드는 게 동북아 새 질서라 그러면서 새 질서 만들겠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비핵화에 동참하라? 이거는 북한 비핵화 하지 말고 안 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왜? 더더구나 이 정부가 뭘 계속 주장했어요. 우리 민족끼리. 판문점 선언에서 뭐라 했어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했어요. 핵 문제 한반도 문제야. 한반도 문제라 하더니 그걸 미국에게 해결하라고 던져놓으면은 최소한 미국이 해결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넣는 게 미국이 해결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제발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미국이 끌고 가는 수순대로 혹은 그 속도대로 하지 못하도록 딴지를 좀 걸고 브레이크를 좀 걸어달라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 빨리 안 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게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생각이 삐뚤어지가 아니라 이게 워싱턴 생각이에요. 왜? 문정부를 못 믿는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무회의에서 2차
폼페이오 장관이 북으로 방북했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거다. 그리고 뭐 또 정부 부처를 자문하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열릴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이 뭐 와싱턴을 가거나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소설 이렇게 바람 잡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노? 정말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은, 선보러 나와야 될 사람은 선보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결혼 혼수를 벌써 다 마련해놓고 우리는 마련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꼴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에서 문 정부가 제대로 남북 간에 제대로 문제를 잘 협력을 이루어가고 비핵화가 정말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는 것 같은 국민 속이기 작전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속을 겁니다. 상당수가. 아직도 평화라는 용어 자체가, 평화라는 말이, 평화가 뭐냐 물으면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내재된 상태가 평화입니다. 항상 국제관계는 갈등이 있긴 말입니다. 이익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밖으로 표현한 것이 전제이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재된 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 상태예요. 그 유명한 런멜 교수가,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라놀드 레간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 수석위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단 프로젝트라고 디멘전 오브 내셔널리티 프로젝트에서도 결국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절대 동감합니다.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항상 인간관계도 둘 이상만 되면 갈등이 있어요. 이익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표현해서 군사적인 수단으로 쓰면은 전쟁이고, 감추고 내재시키고 있으면 평화예요. 그 내재시키는 상태에서 군사적인 수단으로 올라오는 데는 군사력을 더 가진 놈이 이익을 잡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북쪽이 이익이 되도록 다 내주면서 그걸 평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한반도를 넘어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상한다 하면서 러시아도 들어오나 중국도 들어와서 비핵화에 협조하라, 이 얘기는 미국이 볼 때는 너야말로, 한국이야말로 진짜로 북한 비핵화를 방해하는 당사자구나. 그것도 혼자서도 모자라. 지금 방해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다니. 앞으로 정말 협상할 때는 한국은 끼울 생각도 없고 차라리 김정은이하고 둘이 하는 게 훨씬 낫다. 왜? 김정은이가 지 아킬레스 힘줄을, 아킬레스 끈을 보여줬으니까. 나는 필요한 게 돈이야. 돈. 그렇다면은 미국이 앞으로 할 거는 뭐 중국도 귀찮아. 더 이상 도와달라 해도 헛소리나 하고 말이야. 장난질이나 치고 딴지나 걸고 장애물밖에 안 되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너들한테는 무역전쟁 시도하고 북한 문제는 내가 직접 다루겠어. 돈으로, 유엔 제재로. 중국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북한 유엔 제재를 이탈해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북한의 핵을 계속 가지고 가도록 돕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같이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은 이건 한미동맹 깨자, 차라리 중국과 함께 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영상에
동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이게 좋아요입니다. 엄지척 그리고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